투자금 대비 총 수익은 약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였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용팔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를 낙찰받고 그 뒤로 거의 3년 가까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명도하는 거, 임차인 구하는 거, 공실 결정하는 것 때문에 상가 투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하시는 걱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제 영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상가 투자를 경험하신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직접 경험한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서울역에서 200에서 300m 정도의 거리가 있는 상가고 주변에 음식점들도 많이 있다며 일단 상권은 좋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를 보러 가게 됐고 공인중개사도 들려보고 주변 상가에 직접 들어가서 그 업주분들께 월세 등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었었죠. 우선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잔금 문제입니다. 사실 뭐 문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며 영수증을 받는데 그거 받으면서 나오는 길에 대출하라고 아주머니들이 명함을 다 주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만 돌려봐도 잔금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잔금일보다 한 2, 3주? 그 정도 늦게 잔금을 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 번 낙찰을 받아보니 대출은 당연히 뭐 쉬운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경매법정에서 주는 그 명함들 중에 한 곳에만 딱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한 곳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만 믿고 그냥 놀고 있었는데 잔금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거기서 말씀하신 금액까지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짜 뭐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뒤늦게 이곳저곳 다시 약 알아보다가 1억 2천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뒤늦게 잔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팁인데 잔금을 제 일자에 내지 않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잔금일보다 늦게 납부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늦게 납부하면 그에 따른 미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미리 대출을 알아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저같이 이런 실수해서 미납료 내지 마시고 제때 잔금 납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경매의 꽃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든 전 소유자든 압박을 하면 뭐 거의 한 90% 이상은 협상이 잘 되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협상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만나야 하는데 몇 번 갈 때마다 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연락처도 모르니까 당연히 연락을 못 하고요. 그래서 문에 쪽지를 붙여놓고 며칠을 기다리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약속을 잡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당연히 잘 안 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이러는 것 같아요. 나갈 수 없다고 하고 막상 나가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임차에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거의 뭐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대화가 되겠냐고요. 며칠 협상을 하다가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인도 명령 후에 결국 제가 강제 집행 신청까지 넣게 되었죠. 실제 집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신청서가 들어가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참, 강제 집행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법원이 예전과 달리 친절해서 잘 알려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행관 가서 물어보시고 법원 내에 부서별로 조금만 왔다 갔다 하시면 끝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임차인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연을 들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좀 짠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남편인데 서울역 주변은 땅도 굉장히 많았고 여유가 있는 집안에 직업도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도 차리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암에 걸려서 치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남편이 음악 연습실로 사용하라고 했던 이 상가도 자연스럽게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가도 애정이 있고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라 무리하게 좀 더 공짜로 사용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미납된 관리비가 3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굳이 청구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힘드신 분인데 너무 악착같이 받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근데 뭐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사비까지 챙겨드리면서 명도를 했습니다. 이사비는 사실 강제집행까지 가는 상황이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챙겨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이라 대화를 하다 보면 명도도 쉽게 잘 풀리게 되더라고요. 또 서로 스토리를 말하다 보면 조금 정이라도 드는 것 같아서 서로 좀 험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도를 다 끝내면 그 뒤에 문제는 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죠. 근데 저희 상가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이랑 영상을 보듯이 주변이 다 음식점들인데 사용할 상가는 음악실로 사용해서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문은 철문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누가 이거 다 철거를 해서 음식점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댄스 시설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을 구해봤는데 이때 마침 강남 쪽에서 물난리가 나서 음악 시설을 구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가를 보고 꽤 유명한 사람이 왔었는데 방음시설이 부족해서 새로 더 공사를 하려고 하니 다른 상가랑 붙어있는 상가라 방음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임차 계약을 못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건 무조건 음식점으로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보증금을 확 낮추는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들어올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구하기 시작했었는데 진짜 임차인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상가가 공실이 되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가게 구인글을 올리기 시작했었죠. 저는 이게 네이버 카페가 공인중개사에 내놓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임차인을 구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2명이나요. 너무 반가운 임차인이라 정말 장사를 잘할 수 있게 전기공사, 배관공사, 여러가지 공사 비용을 다 지원해드리고 보증금도 1,000만 원이나 낮춰서 계약을 했었죠. 물론 월세도 낮췄었고요. 이때 상가를 너무 비싸게 낙찰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음악실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상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었죠.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2마리 다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철거하는데 옆 상가가 제 상가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건 예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관리실을 통해 상가 도면을 받고 설계사 등을 찾아가서 의견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침범한 상가 주인과 협상을 바로 들어갔죠.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니 생각보다 당연히 잘 협상이 돼서 침범한 면적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중에 공사가 필요하면 그 공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 152만 원, 거기에 침범한 상가 10만 원을 더해서 총 월세 162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수익률을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출 기준으로 4.8% 수익률이니까요. 일단 수익률은 이렇게 하고 들어온 임차인은 볶음밥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장사를 꽤 잘했었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체인 사업으로 확정한다고 하고 또 외부 활동도 많아지면서 우리 상가에 조금 더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서 월세 미납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보증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까버리면 되는데 보증금이 적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보증금이 바닥에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도축을 하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다행히 새 임차인을 구하면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500만 원만 받고 넘기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상가를 다시 내놓았는데 이때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이 몰려왔습니다. 백반집, 돈가스, 쌀국수, 여러 업종의 사장님들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젊은 사장님을 선택을 했고 그 이유가 왠지 이 사람이 뭔가 좀 장사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주변 상권에 없는 업종이었고 저도 딱 이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새 임차인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 그리고 상가 침범에 대한 10만 원까지 해서 총 20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을 5.9%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었죠. 결국 상권에 맞는 업종의 상태가 되면 그에 맞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죠. 이후 8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다가 다른 투자를 위해서 매도를 진행하게 되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과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9개월 동안 월세 약 4,300만원, 매도를 4억 9천만원에 해서 기존 낙찰가 4억 4백이니 매매 차익은 8,600만원, 투자금 대비 총 수익은 약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였었어요. 물론 이 수익은 대출이자랑 세금 등을 계산 안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면 초반에 잔금도 늦게 내고 명도도 한 방에 끝낸 것도 아니고 임차인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협상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됐고 거기에 상가 침범까지 했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문제 정도에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지 않나요? 제 투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상가를 볼 때는 내가 이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가를 매입하셔야 되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 상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상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게 월세를 꼭 파악해 보시고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메인 상권과의 가격 차이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 상가가 메인에 있지 않은데 메인에 있는 월세로 내놓는다면 임차인이 당연히 안 구해지니까요. 그런 현장에 가시면 메인 거리도 파악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난 못하겠다.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 바로 포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머리도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부자도 아니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알아서 척척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게 되고요. 결국 그 경험이 나만의 무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학원 다녔을 때 보면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성공하실 거고요. 포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겁먹지 마시고 just do it. 그냥 하시면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길은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앞으로도 경험담 등 투자하는 과정 등 다양하게 영상을 준비할 테니 제 영상 보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